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청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솔라나 밸리데이터 수익 감소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테이커 보상과 인플레이션 조정을 다룬 솔라나 거버넌스 제안 2개가 밸리데이터 수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라나 커뮤니티는 이달 중 2가지의 거버넌스 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제안은 솔라나의 우선 수수료를 밸리데이터 스테이커에게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스테이커발 매도 압력을 줄이는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은요. 두 제안 모두 밸리데이터 수익을 최대 95%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는 소규모 밸리데이터에게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라나 밸리데이터 운영에 하루 약 1.1 솔라나의 수수료와 $6,000 상당의 하드웨어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에는 1,323명의 밸리데이터가 있는데요. 기본의 수익성을 확보한 경우는 458명에 불과합니다. 영세 밸리데이터가 문을 닫게 되면요. 솔라나 네트워크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중앙 집중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수수료 차트인데요. 솔라나 수수료 역시도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알려드린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이 잘 대입하셔서요. 솔라나 향후 방향성을 잡으실 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러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20을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10일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과 거래량, 또 SNS 언급량과 설문조사, 비트코인의 시총 비중과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최근에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시장에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요.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상으로의 공포 상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는 이러한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 상태에 머무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의 열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요, 강세장에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상태로까지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현재 시장은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공포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지표는 또 시장의 가격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디파이 규제 무효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민주당 역시도 대거 찬성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세청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해당 규정은요, 디파이 분야의 브로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암호화폐 업계는 줄곧 규정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75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블록체인 협회에서도요, 의회 지도부에 해당 규정 무효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매체는요,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통과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결의안 통과에 가장 큰 장애물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제 하원에서 동일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정책적인 기조를 봤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트럼프 이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선택하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행정부 자체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디파이 법안은요.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찬성표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에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요. 향후의 진행 사항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6.9만에서 7.6만 지지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이요,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으로 6만 9천 달러에서 7만 6,500달러 범위를 예측을 했고요. 그는 해당 범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다. 해당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트래티지 평균 매수가인 6만 5천 달러에 가까운 만큼 주시해야 하는 주요 가격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은요, 계속되는 지지선 테스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 운용사의 관계자들은요,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을요, 7만 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만 달러 선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금 약세장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크립토컨트 CEO인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달러 선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밴드는요. 비트코인 가격은 6만 9천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가격 방향성들 주시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보다 객관적인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 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XRP와 솔라나, 에이다를 채택했습니다. 투자 다각화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총괄 잭 팬들이요, 포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XRP와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를 전략적인 준비금으로 채택한 것은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다양화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는 별개로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역시도 다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요, 전략 비축 자산으로 XRP와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 이후에 이 세 개의 알트코인이요, 급격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에이다 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50%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 역시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물론 이런 의견에 따라서 미국 의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이제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채택한 코인 또 채택하지 않은 코인에 관한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크립토 업계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보유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략 비축 자산으로 XRP,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코인까지 포함시킬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추후 가격적인 연동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백악관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요, 멀티코인 캐피털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미 백악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크립토 차르가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인 멀티코인 캐피털에서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암호화폐 비축 계획이 주목을 받으면서 나온 발표인데요.
이 삭스는요, 2018년 크래프트 벤처스를 통해서 멀티코인 캐피탈에 투자를 했는데요. 크래프트 벤처스는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삭스와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직접적인 암호화폐 보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솔라나 투자로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요, 미국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경쟁력과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암호화폐 비축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의 투자 철수 선언이 정책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정책 책임자가 이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행보는요. 이전 SEC의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의 행보와도 유사한데요. 일단은 정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된 데이비드 삭스는 추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 역시도 크립토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번 사태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지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삭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시장 방향성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는 알트코인은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큰 승자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코인들은요, XRP와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와 함께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수익 코인과 파이 코인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무브가 백악관 초청 이후에 그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링크 코인이라든지 라이트 코인 그리고 도지 코인과 헤데라 코인과 같은 민 코인보다 더 강력한 전략적 준비금 후보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기반의 그런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지가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불장은요, 미국 투자자와 또 미국의 행정부가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 역시도 알트코인들이 받아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자면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요, 시장에서의 변동성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즌 지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일 대비해서 1포인트가량 하락했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1포인트 내리면서요, 15를 기록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시가총액 100개 코인과 비트코인 간 가격 등락률을 통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상위 100개 코인 중에 75%의 상승률이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 반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즌으로 판명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시즌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